여러분은 기부를 자주 하시나요? 선한 마음을 갖고 하고는 싶은데 이게 잘 갈까? 중간에 누가 슈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었던 그런 저자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네, 요새 이거 안 하면은 간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MBTI입니다. 근데 유독 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놀림을 많이 받죠. 너 T야? 자, 이렇게 T라고 하면 뭔가 좀 인정머리 없고 공감력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MBTI 테스트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T라는 것 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자선이나 기부 행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파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맥카스킬이 쓴 냉정한 이타주의자. 저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윌리엄 맥카스킬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무려 28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전격적으로 교수로 임용이 된 황간에선 천재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늘 돕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러려는 의지도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과 잘 효율적으로 돕는 것은 다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똑똑하게 잘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조금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나의 친인척 중에서 암 투병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암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TV를 보다가 저개발 국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물을 봤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뭐 전화기를 집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이런 선한 마음에서 나온 기부가 얼마나 잘 활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이들에게 도움이 가고 있는가, 이거는 별로 확인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기부라는 행위가 진짜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기보다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부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기부를 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을 한다면 항상 그 효용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냉정함이다 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유틸리티, 즉 효용의 총합이 극대화되어야지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철학이 있죠. 공리주의입니다. 윌리엄 맥카스킬은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선행위나 기부행위를 할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윌리엄 맥카스킬은 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런 기부활동이라든지 자선활동이라든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끄적거리기만 하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이 맥카스킬의 책은 정말 흥미롭고 그리고 어려운 난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후투족, 투치족이 충돌했었던 루안다 내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에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이었었던 의사, 그리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었던 올빈스키는 정말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에게 번호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1번은 즉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 2번은 24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 그리고 3번은 치료해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환자.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환자는 치료에서 배제를 했었던 거죠. 냉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아예 포기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0명의 에이즈 환자, 그리고 100명의 관절염을 가진 환자, 이 그룹 중 누구에게 돈을 투자해서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공중보건 분야에서 주어지는 재원은 한정적이고 이거를 잘 분배해서 써야 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질보정 수명연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데 활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반영을 했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의 어떤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봤을 때에는 10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죽음에서 구해내는 것보다 100명의 관절염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수명도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전체 사회의 공리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우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상당히 인정머리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쪽은 생명이 달린 일이고 또 다른 한쪽은 힘들겠지만 불편함이 달린 일인데 100명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행정 중심의 생각이다 라는 부분에서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아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동노동 착취 공장.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저개발 국가에서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이런 생산품들을 우리 사선 안 된다라는 불매운동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공장이더라도 이런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 이 저개발 국가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리버럴의 기수라고도 할 수 있는 폴 크루그만 교수도 그렇고요. 또 제프리 sak스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이 가난한 나라에 아동노동을 착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 있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하청 공장이기 때문에 현지의 하청 공장보다는 임금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불매운동을 통해서 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 아동들은 그럼 권익이 높아지고 혹은 학교로 돌아가서 취학률이 높아지고 그런 좋은 효과를 낳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 열악하고 임금도 훨씬 더 낮은 다른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훨씬 더 안 좋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시민단체, 인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이콧 운동이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카스킬이 이런 이론을 창시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책의 바탕에는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 Effective Altruism이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철학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교수인 피터 싱어 교수입니다. 피터 싱어의 이론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무조건 자선행위를 해야 된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선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자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죠. TV라든지 이런 데서 저기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든지 했을 때 기부를 하려고 하면 야, 우리나라에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부터 먼저 도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피터 싱어 교수한테는 근처에 있든 아니면 몇만 킬로미터 밖에 있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원칙과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 기부해야 된다. 우리가 기부를 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이 10만 원이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쓰일까? 사실 기부단체라든지 모금을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부정행위 이런 것들도 봤었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부단체가 정말로 얼마나 투명하고 실제로 수혜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혜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2010년 전후로 해서 이런 효율적 이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책의 저자인 메카스킬은 오드와 함께 2009년에 Giving What We Can 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고 6년 만에 무려 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대체로 젊은 철학자라든지 엘리트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슷한 단체들이 생겨났죠. 2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설립한 GiveWell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죠. 더스틴 모스코비치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함께 설립을 한 Good Ventures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효율적 이타주의는 똑똑하고 젊고 트렌디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젊은 슈퍼리치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죠. 억망장자이지만 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이타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게 상당히 좀 섹시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 메카스킬이 자신의 자선단체 그리고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식 셀럽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국의 정말 수학 천재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저도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메카스킬의 답은 이거였다고 하죠. 은행가가 되세요.
사실 이 정도 두뇌를 가진 사람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죠. 의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명씩 구해도 365명이 되겠죠. 그보다는 은행가가 되거나 혹은 사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그거를 똑똑하게 기부를 잘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CEO인 샘 뱅크만 프리드입니다. 얼마 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7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샘 뱅크만 프리드 외에도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려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얼트만이 갑자기 해임이 됐다가 또 갑자기 복귀를 하는 일이 작년 말에 있었죠. 이 사건의 뒤에도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반란을 주도했었던 인물들로 꼽히는 사람들이 일리아 슈츠케바, 타샤 맥컬리, 그리고 헬렌 토너 같은 인물들인데요. 일리아 슈츠케바는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지지하고 활동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 타샤 맥컬리라든지 헬렌 토너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서 이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중심에는 사실은 AI가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은 생성형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성부터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서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이 5일 천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천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 효율적 이타주의가 실리콘밸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류의 기사들이 그 당시 많이 쏟아져 나오곤 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차별 문제,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비윤리적인 인식이 파고들 수 있는 틈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왔었죠. 다른 것보다 효율을 먼저 따진다라는 것이 항상 그런 위험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운동의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적 엘리트주의자들의 오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판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샘 뱅크만 프리드는 얼마나 자기가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소탈하게 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빈백에서 자는 모습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쉐어하우스에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소형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하마에 5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정말 내로남불 위선자다라고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사실 이 효율적 이타주의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부 철학의 등장이기도 했고 그만큼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이 효율적 이타주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기부를 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내용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빼놓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기부를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 이런 부분만 강조를 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르완다 내전에서 환자들의 이마에 1번, 2번, 3번 번호를 적어야만 했었던 오르빈스키. 그가 그 번호를 적으면서 가슴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메카스키는 관가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